뜨거운 물에 데였는데 물집이 터지고 따가운 통증이 며칠째 계속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화상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깊은 흉터를 남기거나 감염으로 고생하십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아 같은 온도에도 더 심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화상 치료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얼음물에 담그면 안 되는 이유, 된장이나 감자를 바르면 왜 위험한지, 그리고 화상 직후 골든타임 3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화상과 집에서 관리 가능한 화상을 구분하는 방법도 배우실 겁니다. 지금 채널을 돌리시면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화상을 치료하다가 큰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화상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상은 열, 화학물질, 전기, 방사선 등으로 피부와 조직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화상은 깊이에 따라 1도, 2도, 3도로 나뉩니다.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과 회복 기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도 화상은 가장 가벼운 화상입니다. 피부 겉면만 빨갛게 변하고 약간 붓습니다. 뜨거운 물에 살짝 데이거나 햇볕에 탄 정도입니다. 물집은 생기지 않고 며칠 안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2도 화상은 피부 속까지 손상된 경우입니다. 물집이 생기고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2도 화상도 얕은 2도와 깊은 2도로 나뉩니다. 얕은 2도는 2주 안에 흉터 없이 회복되지만 깊은 2도는 3주 이상 걸리고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3도 화상은 가장 심각합니다. 피부 전체가 손상되어 하얗거나 검게 변합니다. 신경까지 다쳐서 오히려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피부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73세 김할머니는 주전자에서 끓는 물이 넘쳐 손등에 쏟아졌습니다. 순간 너무 뜨거워 비명을 지르셨지만 물집만 생겼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집에서 연고만 바르고 계시다가 일주일 후 물집이 터지고 고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깊은 2도 화상이었고 이미 감염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고 매일 드레싱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한 달 넘게 치료받으시고 손등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화상은 넓이도 중요합니다. 손바닥 크기가 체표 면적의 약 1%입니다. 10% 이상 화상을 입으면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5%만 넘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화상 부위도 중요합니다. 얼굴, 손, 발, 관절 부위는 작은 화상이라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런 부위는 흉터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기 때문입니다. 화상을 입은 직후 3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올바른 응급처치를 하면 화상 깊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즉시 흐르는 찬물에 15분에서 20분간 식혀야 합니다. 수돗물 정도의 온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차가운 얼음물은 오히려 조직 손상을 일으킵니다. 68세 박 할아버지는 라면을 끓이다가 팔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습니다. 즉시 수돗물로 20분간 식히셨습니다. 덕분에 빨갛게만 변하고 물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둘째, 옷을 억지로 벗기지 마세요. 옷이 피부에 붙어 있으면 무리하게 벗기다가 피부까지 함께 벗겨질 수 있습니다. 옷 위에서 찬물로 식힌 후 조심스럽게 제거하거나 가위로 잘라내야 합니다. 셋째, 물집을 터뜨리지 마세요. 물집은 자연스러운 보호막입니다. 터뜨리면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절로 터지면 깨끗한 거즈로 덮어야 합니다. 넷째, 된장, 감자, 치약, 소주 같은 민간요법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감염을 일으키고 치료를 방해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도 제거하기 어려워 고생하게 됩니다. 71세 이 할머니는 손에 화상을 입고 이웃이 알려준 대로 된장을 발랐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었지만 다음날 손이 퉁퉁 붓고 고름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된장을 제거하고 소독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고 감염 치료로 2주나 고생하셨습니다. 다섯째, 화상 부위를 깨끗한 거즈나 천으로 덮으세요. 먼지나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솜이나 휴지는 피부에 붙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여섯째, 반지나 팔찌 같은 장신구는 즉시 제거하세요. 화상 부위가 부으면 빼기 어려워지고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화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어 함께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화상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집에서 관리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2도 이상 화상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가 허옇게 변했다면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손바닥보다 큰 화상은 병원에 가세요. 넓은 범위의 화상은 탈수와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셋째, 얼굴, 손, 발, 관절 부위 화상은 작아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런 부위는 흉터가 생기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화학 화상이나 전기 화상은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겉보기와 달리 속까지 심하게 다쳤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면 작은 화상이라도 병원에 가세요. 회복이 느리고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여섯째, 24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가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일곱째, 열이 나거나 고름이 나오면 감염된 것입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66세 최할아버지는 발등에 뜨거운 기름이 튀었습니다. 동전만한 크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어 상처가 잘 낫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발이 붓고 걷기 힘들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감염이 심해져 있었고 입원해서 항생제 주사를 맞으셔야 했습니다. 의사는 당뇨병 환자는 작은 상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할까요? 먼저 화상 깊이와 넓이를 정확히 평가합니다. 필요하면 사진을 찍어 경과를 관찰합니다.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고 죽은 조직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이 아플 수 있지만 감염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전문 드레싱 재료로 덮습니다. 요즘은 수면 드레싱이라고 해서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방법이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적게 남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처방받습니다. 필요하면 파상풍 예방주사도 맞습니다. 깊은 화상은 피부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위의 피부를 떼어내 화상 부위에 붙이는 수술입니다. 가벼운 일도 화상이나 의사가 허락한 경우 집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하루에 한두 번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둘째, 처방받은 연고를 정해진 대로 바르세요. 항생제 연고는 감염을 예방합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말고 얇게 펴 바르세요. 셋째, 드레싱을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젖거나 더러워지면 즉시 갈아주세요. 손을 깨끗이 씻고 교체해야 합니다. 넷째, 화상 부위를 높게 올려두세요. 팔이나 다리라면 베개나 쿠션을 받쳐 심장보다 높게 하면 붓기가 빠집니다. 69세 윤 할머니는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집에서는 의사 지시대로 팔을 높게 올려두고 쉬셨습니다. 매일 소독하고 연고를 발랐습니다. 2주 후 깨끗하게 아물었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복용하세요. 참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여섯째, 충분히 쉬세요. 상처 회복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푹 쉬어야 합니다. 일곱째, 햇볕을 피하세요. 화상 부위가 햇빛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생깁니다. 외출할 때는 옷이나 자외선 차단제로 보호하세요. 여덟째, 물집이 저절로 터지면 깨끗한 가위로 죽은 피부를 제거하세요.
소독한 후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덮으세요. 아홉째, 가려워도 긁지 마세요. 긁으면 상처가 생기고 흉터가 남습니다. 가려움이 심하면 의사에게 알려 약을 처방받으세요. 열째, 경과를 잘 관찰하세요. 빨개지거나 붓거나 고름이 나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지금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화상 치료법을 알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화상 후 가장 걱정되는 것이 흉터입니다. 올바른 관리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처가 아무는 동안 절대 긁거나 만지지 마세요. 자극을 주면 흉터가 더 심해집니다. 둘째, 딱지가 생겨도 억지로 떼지 마세요.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억지로 떼면 상처가 다시 생기고 흉터가 남습니다. 셋째, 상처가 아문 후에도 계속 보습하세요. 건조하면 흉터가 단단해지고 가려워집니다. 순한 보습제를 하루에 여러 번 바르세요. 넷째, 흉터 전용 제품을 사용하세요. 실리콘 젤이나 시트는 흉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72세 강 할머니는 손에 화상 흉터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권한 실리콘 시트를 매일 붙이고 보습제를 열심히 발랐습니다. 6개월 후 흉터가 많이 옅어져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마사지를 하세요. 상처가 완전히 아문 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흉터가 부드러워집니다. 하루에 5분씩 두세 번 하세요. 여섯째,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세요. 최소 1년간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옷으로 가려야 합니다. 색소 침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곱째, 압박 의류를 착용하세요. 넓은 화상 흉터는 압박 의류로 단단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맞춤 제작하세요. 여덟째, 비타민이나 C가 든 크림을 사용하세요. 이런 성분들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재생이 잘 됩니다. 열째, 이미 생긴 흉터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주사 치료, 수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상담하세요. 67세 민 할아버지는 10년 전 화상 흉터가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받고 실리콘 젤을 꾸준히 사용하셨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눈에 덜 띄게 되어 만족하셨습니다. 특수한 화상. 일반 열 화상 외에 다른 종류의 화상도 있습니다. 각각 대처법이 다릅니다. 첫째, 화학 화상입니다. 강한 산이나 염기에 닿아 생깁니다. 세제나 표백제도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학 화상은 즉시 흐르는 물로 20분 이상 씻어내야 합니다. 옷에 묻었으면 옷을 벗기고 피부를 씻으세요. 화학물질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가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전기 화상입니다. 감전으로 생기는 화상입니다. 겉은 작아 보여도 속이 깊게 다쳤을 수 있습니다.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셋째, 방사선 화상입니다. 암 치료로 방사선을 받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빨개지고 벗겨집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관리하세요. 넷째, 마찰 화상입니다. 넘어져서 피부가 쓸려 생깁니다. 먼저 깨끗이 씻어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하세요.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세요. 70세 한 할머니는 넘어지면서 무릎과 손바닥이 쓸렸습니다. 집에서 물로 씻고 소독하셨습니다. 매일 깨끗하게 관리해 2주 만에 아물었습니다. 다섯째, 저온 화상입니다. 핫팩이나 전기장판에 오래 닿아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감각이 둔해 뜨거운 줄 모르고 계속 닿아 있다가 깊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핫팩은 수건으로 싸서 사용하고 전기장판은 1시간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잠들 때는 끄는 것이 안전합니다. 74세 송 할아버지는 겨울에 핫팩을 배에 직접 대고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배에 물집이 생겨 있었습니다. 저온 화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작아 보였지만 속까지 깊게 다쳐 치료가 오래 걸렸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화상에 더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피부가 얇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층이 얇아져 같은 온도에도 더 깊게 데입니다. 둘째, 감각이 둔해집니다. 뜨거운 것을 잘 느끼지 못해 화상을 입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셋째,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재빨리 떼지 못해 화상이 심해집니다. 넷째, 회복이 느립니다.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져 상처가 천천히 아뭅니다. 다섯째,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면 회복이 더 느리고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여섯째, 면역력이 약합니다. 감염에 취약해 작은 상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8세 유할머니는 국을 끓이다가 냄비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뜨거운 줄 몰랐다가 손바닥에 큰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당뇨병이 있어 상처가 한 달 넘게 낫지 않았고 결국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어르신들은 더욱 화상 예방이 중요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화상 예방법. 화상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조심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방에서 조심하세요. 뜨거운 냄비나 주전자를 다룰 때는 반드시 냄비 받침을 사용하세요. 손잡이가 뜨거워질 수 있으니 장갑을 끼세요. 둘째, 뜨거운 음식을 옮길 때 조심하세요. 국물이 튀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세요. 아이나 반려동물이 발밑에 없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전자레인지를 조심하세요. 음식을 꺼낼 때 증기에 데일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 때는 얼굴을 멀리 하세요. 넷째, 욕실에서 조심하세요. 샤워 전에 물 온도를 확인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온도계로 40도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71세 안할아버지는 샤워하다가 갑자기 찬물이 끊겨 뜨거운 물만 나왔습니다. 등에 큰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한 후로는 안전하게 샤워하십니다. 다섯째, 난방 기구를 조심하세요. 전기장판이나 히터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잠들 때는 끄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담배를 조심하세요. 담배꽁초로 인한 화상과 화재가 많습니다. 금연하시거나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일곱째, 뜨거운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조심하세요. 식힌 후 마시고 쏟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덟째, 옷에 불이 붙으면 멈추고 엎드리고 구르세요. 뛰면 불이 더 커집니다. 바닥에 엎드려 구르면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아홉째, 전기 콘센트를 정리하세요. 문어발식 콘센트는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은 플러그를 뽑으세요. 열째, 소화기를 준비하세요. 부엌과 거실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두세요. 화상이 아문 후에도 관리는 계속됩니다. 첫째,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넓은 화상이었다면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세요. 흉터 변화를 관찰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세요. 둘째, 흉터 부위를 계속 보호하세요. 최소 1년간은 자외선 차단과 보습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셋째, 관절 부위 화상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굳지 않도록 매일 스트레칭하세요. 물리치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감각 변화를 주의하세요. 화상 부위가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다섯째, 피부암 검진을 받으세요. 깊은 화상 흉터는 수십 년 후 피부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즉시 검사받으세요. 73세 박 할아버지는 40년 전 화상 흉터 부위에 궤양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암이었습니다. 조기 발견에 치료받고 완치되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으면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화상 치료에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 서할머니는 요리하다가
기름에 튄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즉시 찬물로 식히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매일 소독하고 드레싱을 교체하셨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를 하시고 금연 금주하셨습니다. 3주 만에 깨끗하게 아물었고 실리콘 젤을 6개월간 사용해 흉터도 최소화하셨습니다. 64세 장 할아버지는 전기장판에 저온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다가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깊은 이도 화상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셨습니다. 항생제와 드레싱 치료를 받고 집에서도 꾸준히 관리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회복하셨고 이후로는 전기장판을 조심해서 사용하십니다. 72세 윤 할머니는 뜨거운 물에 발을 데이셨습니다. 당뇨병이 있어 걱정되었지만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며 치료받으셨습니다. 단백질 식사를 챙기고 매일 병원에서 드레싱을 받으셨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 잘 아물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당뇨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으셨고 지금은 혈당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화상 치료 중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의사 지시를 정확히 따르세요. 약을 빼먹거나 드레싱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세요. 둘째, 임의로 약을 바꾸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본 정보나 지인의 권유로 다른 약을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셋째, 상처를 만지지 마세요. 손에는 세균이 많습니다. 만지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만져야 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넷째, 목욕탕이나 수영장을 피하세요.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가지 마세요. 세균 감염 위험이 큽니다. 다섯째, 술을 마시지 마세요. 회복을 방해하고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무리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충분히 쉬면서 치료받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화상은 깊이에 따라 1도, 2도, 3도로 나뉩니다. 2도 이상이거나 손바닥보다 크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찬물로 15분에서 20분 식히세요. 얼음물이나 민간요법은 금지입니다. 물집을 터뜨리지 말고 된장이나 감자 같은 것을 바르지 마세요. 감염과 흉터만 악화됩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얼굴, 손, 발, 관절 부위는 작아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집에서는 깨끗하게 소독하고 드레싱을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처방받은 연고를 정확히 바르세요. 흉터 관리를 꾸준히 하세요. 보습, 자외선 차단, 실리콘 제품 사용이 중요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피부가 약하고 회복이 느리니 더욱 조심하세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 작은 화상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방, 욕실, 난방 기구를 조심하세요. 전기장판과 핫팩은 특히 주의하세요. 단백질, 비타민C, 아연이 풍부한 식사를 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술과 담배는 끊으세요. 심리적 관리도 중요합니다. 가족과 대화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화상 후에도 정기검진을 받고 흉터 부위를 계속 관리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대처와 올바른 치료입니다. 화상을 입으면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행동하세요. 작은 화상이라도 방치하지 마세요. 의심되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조기 치료가 흉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화상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으로 본인과 가족을 지키세요. 주변에 화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나 화상 응급처치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식외과의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장,
간, 심장 같은 장기 이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분들이 이식을 받을 수 있는지, 이식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장기 이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